안녕하십니까. 정책포커스의 오현지입니다. 그동안 종로구에서는 구민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우리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해 왔는데요. 오늘은 종로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종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 김진환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종로문화재단 하면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로문화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종로문화재단은 종로구에서 출연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종로구의 각종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 그리고 종로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문화시설이 건립됐는데 그중에 윤동주 문학관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윤동주 문학관은 청운 수도 가합장과 물탱크를 개조해서 시민들에게 문학과 영혼의 가합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자 2012년 윤동주의 시세계를 담은 윤동주 문학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건축 국무총리상과 서울시 건축대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그 어느 문학관보다 스토리텔링이 잘된 문학관으로 연간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저도 종로TV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동주 문학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시인의 언덕까지 있어서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문화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윤동주 문학관에는 해설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세한 해설로 윤동주의 문학사상과 생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3전시실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시세계와 일생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어 그 감동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한 윤동주 문학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열리는 윤동주 문학제에서는 시인의 주옥 같은 시에 곡을 붙여 음악을 만드는 창작 음악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에서 정말 시인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군요.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처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무계원이 있는데요. 무계원은 어떤 곳인가요? 무계원은 작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조선 말기 서화가인 이병지 선생님의 집이었기도 했고요. 서울시 등록 50접 1호인 익성동의 오지남을 안평대군의 별장터였던 부암동의 무계정사지에 이축봉헌한 전통 한옥문화공간입니다. 조선 말기 서화가인 이병직의 집이면서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인 오지남을 안평대군의 무계정사지에 이축 복원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복잡한 느낌인데 그렇게 어렵게 지어진 무계원에서는 주로 어떤 문화 행사를 진행하나요? 고품격 전통문화관과 어울리게 저명한 석학을 초청해 진행하는 인문학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국악의 명인이 참여한 품격 있는 국악 공연 등의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무계원은 작년에 우리나라와 서울의 고유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국제회의 장소인 유니크 베뉴로도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도 인문학 강의와 국악 공연은 지속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회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니크 베뉴로도 선정됐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무계원이 전통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노수 미술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박노수 화백의 작품은 매달 발행되는 종로사랑제에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한 작품이 많은데요. 박노수 미술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은 2014년도 9월에 개관했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 화가인 남전 박노수 화백이 기증한 천여점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화백이 40여 년간 거주하던 집에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인데요. 미술관에서는 소장품을 활용한 기획 전시를 상시로 전시하고 이와 더불어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음악회, 강연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로사랑제에서만 보던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직접 관람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만 같은데요. 구민 여러분께서도 문화 혜택을 받아서 꼭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종로문화재단에서 윤동주 시인의 별 하나의 시라는 기념시집에 이어서 뮤지엄 다이어리도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별 하나의 시와 뮤지엄 다이어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네, 윤동주 문학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감명을 받고 윤동주 시인을 아로새길 기념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0일에 윤동주 시인 기념시집 별안의 시를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자주 회자되는 서시가 11월 20일에 써져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선정된 윤동주 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의 풍경들을 담아 뮤지엄 다이어리라는 컨셉으로 특색 있는 아트 상품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가면 작품을 개인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별하나의 시와 뮤지엄 다이어리를 알고 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작년 말에는 청운 문학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구 최초 한옥형 공공도서관입니다. 청운고원 내 공원관리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허물고 한옥형으로 지었는데요. 지붕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계를 사용했고 담장에 얹은 기와는 도누멘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절거된 기와 3,000여 장을 재사용해 한옥의 가치가 돋보이는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수제 기와를 사용하고 도님은 뉴타운에서 철거된 기와를 재사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깊은 도서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운 문학도서관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도서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 소설, 문학과 관련된 도서 8,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종로에서 활동한 근현대 주요 작가의 작품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인환상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통 한옥이 어울려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도서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쉼터이며 지역 주민을 위한 멋진 복합 문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청운 문학도서관까지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로문화재단에서는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윤동주 문학관, 박노수 미술관, 무게원 등 문화시설을 더욱 알차게 운영해 구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종로구에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주어진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나 국가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민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발전하는 종로문화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팀장님께서 종로 구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저희 종로문화재단은 종로의 문화발전과 종로구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종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종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환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로문화재단인데요. 앞으로 종로문화재단의 끊임없는 행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구정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